2부 리그 14위 팀 코벤트리를 상대로 NG가 2대1로 역전하면서 진단승을 거뒀죠. 코벤트리에게 0대1로 끌려가다가 동점골이 88분에서야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패배할 뻔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영국 토트넘 현지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바로 캡틴 손흥민이 메디슨, 클루셉스키, 비카리오와 함께 벌떡 일어나서 경기를 관전하는 모습입니다. 설마 이번 시즌에도 컵대회 1라운드에서 탈락하나? 라는 걱정되는 표정이 보이시죠? 도저히 불안해서 참을 수 없는 주전 선수들이 기립해서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무관의 토트넘에게 컵대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죠. 이 사진이 공개되자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젠장, 우리가 이제 뛰어야겠네. 화나고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놀란 상태, 그 순서대로야. 손흥민은 두려움과 혐오가 동시에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젯밤 경기 80분 동안 내가 짓고 있던 표정과 똑같았어. 등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팬들이 캡틴 손흥민의 표정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혐오가 섞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만큼 컵대회가 간절한 선수가 없고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근데 정말로 손흥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코벤트리에게 0대1로 끌려가며 경기가 90분을 향해 갔을 때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손흥민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의 토트넘 내부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도 이례적으로 NG의 전술을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토트넘 팬들도 NG의 전술에 대해서 답답함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과연 골드는 NG의 전술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적하면서 비판했을까요? 일단 골드는 이번 코벤트리전을 평가하면서 날카로운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초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비교적 좋은 경기를 펼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챔피언십 팀인 코벤트리와의 경기에서는 형편없는 경기를 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승리를 거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축구의 방식이다.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포스테코글루는 불과 3분 남짓에 정규 시간을 남기고 팀 선발이 비난받고 그의 전술이 조롱받으며 불과 며칠 전 두 번째 시즌에서의 우승에 대해 한 발언이 조롱거리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 기자는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NG가 보여준 전술은 사상 최악의 경기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골드가 지적한 코벤트리전 NG 전술의 첫 번째 문제는 의미 없는 점유율이었습니다. 골드는 토트넘이 경기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끔찍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는데요.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도 무려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시즌이 시작된 후 토트넘은 또다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죠. 후스코어드에 따르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파이널 서드 지역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진 세 팀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 세 개의 팀에 토트넘이 들어갑니다. 1위는 한지 플릭 감독이 이끄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야 원래 이런 패스 축구의 성지 같은 곳이라 이해는 갑니다. 3위는 그 바르셀로나에서 축구를 완성시켜서 유럽 빅클럽들로 가지고 나온 펩의 맨시티였습니다. 펩은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이른바 티키타카의 축구로 점유율을 먹고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펩의 점유율을 이긴 게 2위를 차지한 NG의 토트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르셀로나, 맨시티와 완전히 결이 다른 축구를 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거의 탑티어입니다. 이에 토트넘 현지 팬들도 크게 놀랐고 문제점을 인식했는데요. 홀란드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는 포워드들에게 제대로 된 패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사람들은 마음껏 솔랑케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는 득점 기회를 만들 만한 패스를 거의 받지 못했어. 어떤 기회, 홀란드가 있어도 득점을 하지 못했을 거다. 우리는 스트라이커를 위한 기회를 전혀 만들지 못했으니까 이건 스트라이커 뒤에 있는 3명의 선수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그들이 상대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까지 밀집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든지 간에 그들의 성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어. 토트넘이 유럽에서 여러 통계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가 부진하고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즉 득점과 승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 등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시즌부터 답답했던 부분입니다. 손흥민은 원톱에서 정말 다양한 툴로 득점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패스가 오지 않아 고립되어 손흥민이 밑에 내려와서 볼 배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야만 했는데요. 솔랑케 영입하면 크게 변할 거라고 믿었던 팬들이 이제야 전술적 부분을 인정합니다. 현재 홀란드가 토트넘에 와도 득점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죠. 이 선에서 원톱을 지원할 만한 창의성과 부분적인 디테일 전술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즉 원톱에서 손흥민이 몸싸움하고 헤딩 못해서 골이 안 나온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에제나 네투 그리고 창의성 있는 자원에 돈을 쓰고 손흥민을 주포로 쓰길 원했는데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문제를 골드 기자가 지적했습니다. 바로 점유율을 먹고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패스입니다. 골드는 토트넘의 패스에 대해서 혹평했습니다. 토트넘은 582개의 패스를 기록했지만 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공격 패스를 제대로 연결하지도 못했고 공간으로의 움직임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극적인 마지막 순간을 제외하고는 골로 연결할 방법을 전혀 찾지 못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볼 점유율을 먹고 패스만 주구장창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축구에서 패스라는 것은 상대를 공략하기 위한 가장 큰 무기입니다. 아무리 선수가 빨라도 공보다는 빠를 수 없습니다. 때문에 패스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계하는지가 전술의 핵심인데요. 하지만 골드의 말처럼 최근 토트넘의 패스의 퀄리티는 너무나 낮습니다. 여기에 골드가 토트넘 역사상 이긴 경기 중 최악이라고 말한 이유는 상대팀의 수준이죠. 코벤트리 시티라는 팀은 이번 시즌 챔피언십 5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2부 리그에서도 경기력이 최악인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코벤트리가 토트넘을 상대로 무려 15번의 슈팅을 때렸습니다. 게다가 선제골을 넣고 리드를 하기까지 했죠. 이에 맨시티와 유니폼이 비슷하다면서 코벤트리를 맨시티라고 토트넘을 조롱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코벤트리의 반 정도인 9번의 슈팅에 그쳤는데요. 심각한 것은 후반전까지 한 번도 슈팅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골드가 그나마 토트넘에서 찾은 긍정적인 요소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어린 선수들이 컵대회 데뷔전을 치르면서 경험을 쌓았다는 부분이죠. 허나 그것마저도 이런 경기력으로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이 볼 점유율을 과도하게 먹고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윙어의 활용도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윙어들을 너무나 못 쓰는 감독입니다. 이번 코벤트리전에서 솔랑케는 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양쪽 윙어가 솔랑케를 위해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솔랑케는 61분 동안 볼터치를 24회만을 기록했습니다. 분명하게 솔랑케는 고립되는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솔랑케는 몸싸움과 제공권 싸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NG 전술은 솔랑케가 고립된다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고립되었던 게 몸싸움과 제공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불어 윙어를 너무나 못쓰기 때문에 EPL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손흥민이 나와도 효율이 없습니다.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출전하면 일단 골대에서 멀어집니다. 기존의 인버티드 윙어의 스타일로 득점을 노리던 패턴과는 전혀 역할이 다릅니다. 측면 끝에 위치하면서 2명의 수비에 더블마크 당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백패스가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손흥민은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침투해 간결한 드리블 돌파로 득점과 크로스를 올리는 게 특장점입니다. 지금 NG의 전술은 손흥민에게 네이마르급 드리블을 요구하는 것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전술가라고 평가되는 감독들은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전술을 즉각 수정하고 트렌드에 맞춰 나갑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집이 있는 NG 감독이 쉽게 자신의 전술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걸 우리 팬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